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그렇게 지난 여름 가계대출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수많은 경고장을 꺼냈지만 역시 부채가 무서운 건 관성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빚으로 자산 규모를 쌓아가기 시작하면 이게 부채라는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처분 가능한 본인 자산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부동산이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왜곡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생각을 가진 나라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무조건 신화에서 나오는 전설 같은 변하지 않고 대대로 이어갈 만한 집값 설화들이 계속해서 믿음처럼 승계가 되기 때문에 특히 아무리 세대가 완전히 다른 MZ세대라 해도 부동산에 관해서만큼 기성세대들이 보여줬던 투기적인 성향보다 더 강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대한민국 유전자입니다. 바로 부동산에 대한 일종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끌어모아서 한 곳에 딱 터뜨리게 되면 이게 핵융합 반응보다 더 강력한 집값에 대한 차별성, 그러니까 전혀 주식시장에서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파이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꽉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2030 매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수 있었던 거고요. 결국 집값 띄우기에 가장 강력한 엔진 역할을 했던 특례보금자리로는 상반기 거의 핵폭탄급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밑으로 쭉 쳐져 있었던 집값을 완전히 반대 궤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보름 만에 8천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빚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무슨 한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았던 느낌도 들고요. 그만큼 대출문이 좁아진다는 압박감이 느껴졌는지는 몰라도 이 정도로 부채 규모가 단기간 안에 불어난 것도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 중 특히 부동산 관련 주택담보대출이 같은 기간 대비 6천억이 늘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이 여전히 공격적인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부동산으로 가는 브릿지를 제대로 놓기 위해선 주담대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니 주택담보대출도 급격하게 불어나게 된 겁니다. 게다가 가장 공격적인 대출이라 할 수 있는 신용대출, 이건 뭐 거의 금리 환경이 변하게 되면 대출 자체가 악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냥 차주 자체를 완전히 흔적도 없이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용대출 역시도 3,445억 원이 늘어났어요. 게다가 50년 만기 주담대가 40년으로 축소한다는 변화의 조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1조 원이 더 늘어나는 급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봐도 온통 빚밖에 안 보이는 부채라는 거대한 성을 쌓은 듯한 느낌이 들죠. 이게 뭐 기초가 모래성이라서 그냥 밀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흔적도 없이 지워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자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움츠려 있었던 부동산을 억지로라도 등 두드려서 깨워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집값이 혼수 상태에 있었던 약골의 면모를 단시간 안에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던 게 바로 특례보금자리론.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1년 공급 한도의 90%를 이미 넘어서 버린 지가 오래됐고요. 상반기 집값이 다시 올라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했죠. 이게 주요했던 것이 바로 대상이 1주택자도 포함이 됐다는 점.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만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고 1주택자가 새 집으로 갈아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레버리지 역할을 해주면서 지렛대로 들어올리는 자금책의 역할을 한 거죠. 이게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이 터지게 만들었던 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출에서 가장 큰 맹점이라 볼 수 있는데 DSR이 적용이 안 되니 소득이 모자라도 무조건 풀로 대출을 땡겨서 쓸 수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니 뭐 이건 소득 여하에 관계없이 돈을 끌어오게 되니까 앞으로 집값이 급격한 변동을 가지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상반기 거래량도 없었고 집값도 떡락이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혜성같이 등장. 너도 나도 일단 밀려 그나마 거래를 트기 시작했고 지금 상승세가 어쩌고저쩌고 전혀 뭐 대내외 경제지표와는 따로 노는 집값 띄우기 썰을 만들어내는데도 일조를 한 면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뭐 특례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그냥 경을 칠 일이 생기기에 충분하거든요. 나라 빚이 곳간에 쌓아둔 돈보다
엄청난 규모로 불어나게 생겼으니 이거 그대로 금융 한파 오면 다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집값도 서로 간에 자체적으로 띄우려고 뭐 대출 땡겨온 뒷심으로 차익 구현해야 그 돈 갚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집값 상승에 펌프질을 한 거죠. 근데 지금 그 누가 이 고금리 시대에 그렇게 무리하게 산 집값만큼 자기 돈, 아니 빌려온 돈에 더 많은 돈을 빌려서 그 집을 사주겠습니까? 순수한 집에 대한 실질 구매력은 지금 거의 뒤로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요. 이러니 특례보금자리론 바로 없애려고 칼을 든 겁니다. 집값 띄우는데 아주 유용했던 대출 정책 한 번에 날린 거고요. 이제 이렇게 특례가 사라지게 되면 바로 부동산 시장도 그동안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집값 상승세에 대한 분위기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나온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위상은 집값 띄우기 대출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게 됐고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집값을 들썩거리게 하는 요소가 됐다는 것. 아마 연말 고금리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이렇게 수월하게 자금이 빠져나갔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서 빚에 물린 사람들이 정말 독사에 물린 것보다 더 처참한 개인 금융 위기로까지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갈수록 경제는 제대로 돌아갈 동력을 상실해서 개인 실질 소득도 줄어가는 판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원금 무게까지 늘어나고 집값은 더 이상 오를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아마 아비규환이라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클 겁니다. 이런 여파로 당장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 전체도 상승폭이 줄어 하락하고 지금까지 상승이라는 걸 이끌었던 강남 상구 가장 먼저 영향을 준 곳이니까 이제 그 다른 편 사이드, 다크 사이드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겁니다. 아마 이런 지표가 심심치 않게 반복이 되면서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한 부동산 지형의 변동성을 가져올 듯합니다. 당장 실거래 현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잠실 엘스 9월 들어서 다시 계속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고점 27억 대비 30평대 22억 거래가 나와서 5억 폭락 양상입니다. 그리고 파크리오 30평대 여기도 9월 들어서 고점 25억 대비 이제 20억대가 깨졌네요. 19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층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송파현대 20평대 여기도 9월 들어서 고점 12억 대비 8억 거래가 나왔고요. 마포 쪽 도화우성 50평대 고점 18억 대비 9월 들어서 13억 거래가 나왔고요. 여기도 5억 정도의 낙폭을 보이고 있네요. 서대문 쪽 이편한 세상 신촌 30평대 고점 18억 대비 14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9월 들어서 변동폭이 커 보이네요. 성동구 금호대교 40평대 고점 18억 대비 15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9월 들어서 이런 거래가 나왔고요. 송도도 인천이 올랐다 뭐다 하는데 9월 들어서 거의 반토막 거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도 이편한 세상 30평대 고점 10억 대비 5억 거래를 찍었습니다. 9월 거래였네요. 이렇게 지금 정말 심상치 않은 연말로 가는 집값 변동성 확실하게 실거래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를 거쳐 상반기 너무 많은 대출문을 열어준 게 어쩌면 사방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항해하는 배를 그대로 침몰시키는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이런 변동은 더욱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해질 예정입니다. 신중하게 잘 피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브라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